있습니다. 사약자 측면에서 이 문정부의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세대학교 사약과의 유석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맥시멈 15분입니다. 네. 네, 김용화 교수님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김용화 교수님 코멘트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내용과 방향하고 너무 잘 맞아서 구체적인 그 부분에서의 토론을 드릴 내용은 별로 없고, 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는데 한 3년 정도 가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 그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정책을 바꿔라 뭐 계속 지적하면서 그 좀 청원도 하고 뭐 청와대 게시판에 뭐 10만 20만 올리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바뀔까? 또 국회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의 행태를 봐서 국회의원께서 이걸 바꿀 수 있는데 성공할까? 개개인으로 보면 바꾸고 싶은 생각들은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은데, 국회 전체의 역할을 이런 부분은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 시민사회 쪽에서 이 문제에 좀 불을 당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준비한 글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문 32페이지로 제가 제목을 가라앉는 대한민국을 바라만 볼 것인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복지, 그것을 사실 옆에 나라 일본의 신문이 아주 짧지만 간략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보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신문은 제가 알기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라는 산케이 신문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출퇴근 때 타블로이드로 만들어서 파는 신문인데, 후지 작작 뭐 이렇게 하신 이름이 좀 희한한데요. 제목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그리스대나 공무원 증원, 마구잡이 복지を폭주하는 문정권의 행선지는 재정 파탄이다. 이 기사가 원래 3월 22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그리스를 향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로 보면 이미 일본의 5배에 달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공무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이 경쟁하는 것처럼 세금 살포 형태의 복지에 나서고 있다. 보이는 것은 다수의 공무원이 무사 안일로 나서고 있으며 살포성 복지로 재정이 파탄난 그리스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정규직 시험 경쟁률은 40배 또는 100배, 즉 40대 1, 100대 1이 된다는 거죠. 넘는데 인류기업에 근무하던 청년이 퇴직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 그것은 나라를 위하여라는 금욕적인 사명감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공무원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양한 취업 사이트에 있는 설문조사를 보면 정년이 지켜진다, 수입이 좋다, 후생복지가 충실하다, 연금도 최고다 등 공무원 업계는 장래까지 무사 안일한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의 다른 설문조사를 보면 중학생이 갖고 싶은 직업 중 최고는 놀고 먹는 부자, 즉 부동산 수익으로 사는 신분, 청년층이 이민 가고 싶다고 꼽는 나라는 높은 복지의 북유럽 국가, 신체 두뇌를 혹사하는 일을 하지 않고 편안히 쉬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이것이 한국인의 속마음이다. 여기에 딱인 것이 공무원 생활인 셈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들키지 않는 한 정년과 퇴직 후 연금이 보장된 공무원이 된다면 국가의 험로를 대책하며 나가는 일을 절대 할 리 없다. 그런데 문정권은 젊은 층의 고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고위직이 아닌 중급 하급직을 대량 채용함으로써 지지율 저하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급 및 하급직도 채용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공무원 채용과 고령자 고용대책 사업을 추진했다.
각 부처의 신규 준공무원 고용의 전체 틀을 밀어붙였다. 한국신문을 보면 복사 담당 전문원, 일정 전담비서 등 있기만 해도 방해가 되는 준공무원 직종이 다양하게 창출되어 실제로 많은 인원이 고용이 됐다. 국가가 불필요한 직종을 만들어 배분하는 것, 잃어버린 공산국가의 행태를 이미 드러내고 있다. 조령자를 위한 직업으로 화제가 되는 것이 전기관리사다. 대학 분해를 돌며 강의가 없는 조명과 에어컨을 끄고 다니는 일이다. 하루 3시간 정도 일하고 한 달 30만 원 받으면 통계상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가 된다. 덕분에 2월, 그러니까 보도가 나간 한 달 전, 바로 앞에 달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만 명이나 늘어났으나 숫자를 자세히 보면 60세 이상 고용이 약 40만 명이 늘어난 반면 30대, 40대 고용자 수는 24만 명이 줄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고용주 수가 크게 늘었다고 만세를 부른다. 이 기사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게으른 국민성, 무사 안일에 안주하는 이 행태, 그리고 자본주의의 벽을 파괴하는 데 흠뻑 빠진 마르크스주의 정권, 이 두 개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동아시아 그리스로 가는 길은 제동이 걸릴 것 같지 않다. 3월 달에 이미 일본이 경제 제재를 발동하지 않고 한국은 스스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까지 발동을 했으니까 스스로 가라앉는 걸 이제 빠뜨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것을 지금 사실 모르는 식작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조금 신문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렵다는 걸 다 아는데 왜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이 아직도 지지율이 40%, 50%가 나온 거지. 이 문정권을 바꿔야 되는 행동을 왜 안 벌어지는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는 이 김문수 지사의, 제가 그 다음에 붙여놓은 글인데요, 페이스북 글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가 7월 5일 날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요, 35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고발합니다. 일찍이 6년 전 2013년 1월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외친 고영주 변호사가 생각납니다. 문재인은 2년이 지난 2015년 9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고영주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그로부터 1년 만에 김경진 1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질을 보고 외치는 자를 우리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상을 벌겋게 물들이고 있는데도 매일 문비어창과 백두칭송만 하고 있는 언론을 오형 언론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주사파가 청와대와 대한민국을 모두 장악하고 자유파를 다 잡아놓고 있는데도 문비어창과 백두칭송만 하고 있는 방송 언론인들에게 김경진 판사의 판결문을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그 판결문 전체를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손을 댄 게 아니고 있는 대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 내용은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한번 살펴보시고, 김문수 지사의 핵심 얘기는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 자본주의 체제를 허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북지에서는 재정파탄으로 나타나는 거고, 정치에서는 자유민주 체제의 해체가 되는 거고, 국방에서는 뭐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각각의 담론은 결국 이 가장 핵심적인 현상, 대통령을 잘못 보고 이 책임을 우리 국민들도 져야 되고, 피해만, 이제 이 피해를 우리가 겪으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